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5.4도까지 오르면서 6월 기준으로 6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 이어지고 있고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좀 장마가 시작되면서 열기가 좀 식는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더위를 이겨낼 만한 소식들이 있는지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속에서도 3대 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1% 오르면서 만선을 다시 탈환했는데요. 자세한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연일 사상 최고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백악관 당국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레리 커들론 위원장은 일부 집중 발병 지역이 있지만 이 문제를 다룰 방법을 안다. 2차 유행은 오지 않는다 라는 말로 국민들을 안심시켰는데 그래도 경계심은 좀 유지한 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수는 어떻게 이렇게 올랐을까요? 우선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조만간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애플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좀 미국 일부 주에서 매장을 폐쇄했는데 사실 오프라인 매장은 전체 매출의 8%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시장은 애플이 내놓은 혁신에 좀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새로운 운영 체계인 iOS 14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연말부터는 맥에 인텔 대신해서 독자적인 칩을 사용한다고 밝혔어요. 인텔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미 독자적인 칩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와의 호환성이 높아지며 좀 애플 생태계가 한층 더 완성됐다는 기대감에 애플 주가는 2.62%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밖에 MS와 넷플릭스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이들이 기술주의 질주를 이끈 거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국제유가 마감 상황 잠깐 짚어보면요. 사흘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4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경제 재개 조치로 원유 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좀 유가도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시초기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 오후 1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장중에 피터 나바로 정책국장의 미중 무역 합의 폐기 발언이 나오면서 좀 양시장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즉각 해명이 나오자 국내 증시도 다시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종목별로는 현대건설 우선주가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이틀째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정부의 3D 프린터 육성 소식에 TPC도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수소 경제 관련 산업 규모를 70배 확대한다는 소식과 또 미국 수소차 개발 업체인 니콜라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급등한 것이 맞물리면서 S퓨얼셀, 두산퓨얼셀, JNK 히터, 일진다이아, 효성중공업, 3기 오토모티브 등 수소차 관련주 일제히 급등세입니다. 네, 그럼 이제 키워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SK바이오팜 공모주 영끌에서 투자해볼까? 네, 오늘이 바로 D-Day입니다.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인데요.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836대 1, 1000대 1까지도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주 충격적인 수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5천억 원 이상 공모주 중에서는 삼성 SDS와 제일모직을 제치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얼마나 핫한 종목인지 체감할 수가 있죠.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범위의 상단인 49,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낸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모가와 또 기관 경쟁률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가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는 49,000 곱하기 836 곱하기 50% 해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이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증시 브리핑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경쟁률은 또 다르고요.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경쟁률을 좀 계속 확인하면서 청약 증거금을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SK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네 곳입니다.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SK바이오팜, 이 공모주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겠다는 개미들이 엄청납니다. 대출 받으신 분들도 이미 많으신 것 같고요. 왜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을 보면서 이미 주가 상승을 경험한 학습 효과도 작용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 회사 관련 내용은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이미 자체 개발 신약을 미 FDA에서 승인까지 받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리스크가 적다는 점도 개미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서까지 SK바이오팜 공모주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상장 후에도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분석을 조금 더 철저히 해보죠. 우선 공모가가 49,000원이기 때문에 상장 당일의 시초가는 최저 44,100원에서 최대 98,000원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왜냐? 상장일 시초가는 확정 공모가의 90에서 200% 범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를 기준으로 또 상하 30%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어제 상장한 LET가 딱 그랬죠. 공모가의 2배 수준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에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모주 수익률이 하루 만에 159%에 달합니다. 문제는 상장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매물이 별로 없어야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많아야 해요. 이 보호예수는 기관들이 청약 과정에서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많을수록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물량이 없어진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수급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또 유지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SK바이오팜의 경우 기관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에 수요 예측에 참여한 전체 기관의 81.15%가 보호예수를 약속했어요. 그만큼 우선 배정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거죠. 이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엄청 이례적인 일이에요. 삼성 SDS도 48.1%였고 제일모직은 35.1%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81.15%의 물량이 어느 정도 기간 묶이는 거냐면요. 50.9%는 6개월 동안 보호예수가 적용이 되고요. 38.6%는 3개월, 그리고 8.8%는 한 달 동안 무조건 SK바이오팜의 주식을 팔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 좀 안정적인 수급 환경이 유지될 수 있겠고요. 이 또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이번에는 조금 먼 얘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긍정 회로를 좀 돌려볼게요. SK바이오팜이 아무래도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좀 상장일부터 15거래일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보통주 가운데 상위 50위 안에 들면 특례로 코스피 200 지수 조기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코스피 시총 50위는 LG 디스플레이고요. 시가총액이 4조 2,043억 원 정도거든요. SK바이오팜이 LG 디스플레이의 시총을 넘어서려면 주당 가격이 약 54,067원을 넘어서면 되는데 지금 공모가액이 49,000원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분석이고요.
그렇게 되면 9월 11일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지수에 편입이 되면 좀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수급이 계속 뒷받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좀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사실이라 또 저도 말씀드려봤어요. 이렇게 수급 환경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개미 투자자들까지 모두 SK바이오팜을 외쳐대고 있어서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상장한 LET 얘기를 하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을 쳤잖아요.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좋은 결과 기대가 됩니다. 상장일 높은 가격대에서도 신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SK바이오팜의 수급 효과가 SK에도 전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 유통 주식 수도 적고 고평가 논란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삼성물산을 대체제로 매수하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혹시 SK바이오팜의 주가 너무 높아서 못 사겠다 하는 분들은 SK를 노려보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까지도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모주 청약해야겠다 하는 분들 중에서 좀 혹시 앞서 말한 4개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트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은 청약 당일에 개설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제휴은행 개설 위탁 계좌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 경쟁률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마감 직전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청약하실 분들은 눈치 싸움 잘해서 최대한 많은 물량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중복 청약도 가능하니까 지금 자금 충분하신 분들은 여러 증권사에 청약을 넣는 전략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방법은 SK바이오팜 대박이라는데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하나 영상 다시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키워드 간단히 만나볼게요. 램시마가 한 건 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이 램시마가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상태를 크게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이 환자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이번에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으로 폐렴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기계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호흡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였고 또 궤양성 대장염의 상태도 안 좋았는데 이 환자에게 램시마를 투여한 결과 일주일 안에 호흡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요. CT로 환자의 폐를 정밀 검사해 보니까 염증이 확실히 완화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인데요. 이 소식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서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에 착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면역학 교수가 종양괴사인자 알파 억제제를 코로나19 관련 염증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램시마가 대표적인 알파 억제제이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가 영국에서 진행될 임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램시마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뿐 아니라 또 일반 코로나19 감염 환자에게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학계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치료 내용은 세계적인 소화기계 의학 저널 거트에도 게재됐다고 하네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세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